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의 시골에서 태어나 여든을 바라보는 지금도 매일같이 그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사진 속 두 아이, 한 명은 10살, 또 한 명은 7살입니다.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제 아이들이죠. 1981년 여름, 우리 부부는 형편이 어려워 맞벌이를 하면서 두 남매를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력이 약해지고 있었지만 손주 둘을 많이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부모님 두 분이 몇 주 사이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서울로 데리고 와야 했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방이 너무 좁아서 아이들이 지낼 수 없었기에 좀 더 넓은 방을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한동안 떨어져 살아야 했죠. 그래서 이사할 집을 준비하는 동안에 같은 마을에 살던 제 동생, 그러니까 아이들의 작은아버지가 두 아이를 당분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6개월 후 조금 더 넓은 방을 얻고 동생이 서울에 있는 저희 부부에게 아이들을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동네 이웃분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동생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었죠. 동생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아이들의 행방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정확한 실종 장소도 시간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을 찾기 위해 터미널과 역 앞을 헤맸고 도와줄 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 순간부터는 사진 한 장과 이름만을 품고 사는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아픔이 가슴에 묻혀가던 2017년 여름,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기실종 전담수사팀에서 수십 년 전 실종아이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동생 집에 있던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그 안에서 작은 단서 하나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가방을 맨 모습의 사진을 찾아서 그걸 바탕으로 아이들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정말로 큰아이의 기록이 1981년 7월에 끊겨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해 여름 7월 중순에 아이들이 사라진 시간이라는 게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일시를 기준으로 출생연도와 이름이 일치하는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80년대 초 해외 입양이 많았던 시기였죠. 혹시나 싶어서 중앙입양원과 협력해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 명단을 추적했고 그중 이름은 같고 생년월일이 비슷한 2명의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김민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입양 기록을 조사하여 추적해보니 미국 텍사스주의 한 제과점에서 미국 이름으로 살고 있는 아들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전화와 메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5월을 앞둔 어느 날 미국의 한 제과점에서 경찰이 미국의 입양 기록에서 찾은 딸의 사진을 아들이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곳 주인은 아들인 김민수. 경찰이 보낸 동생의 사진을 보며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이 사진 소희예요. 제 동생이에요. 민수는 기억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여동생과 헤어진 뒤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수사팀은 민수의 증언을 바탕으로 소희와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미국 중부의 작은 도시에서 한인 간호사로 일하는 여성이 김소희라는 이름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 소희는 처음엔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화면에 오빠 민수가 보이자 입을 막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진짜 오빠야? 소희야,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두 아이들도 37년 만에 영상통화로 먼저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각자의 도시에서 따로 입양되어 모른 채 살고 있었지만 이번엔 같은 비행기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민수와 소희는 작은 사진 한 장을 들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자 소희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소희 왔어요. 저는 공항에서 작은 팻말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민수야, 소희야, 기다렸단다. 그리고 그날 한 가족이 37년 만에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때론 흐릿해지지만 사랑의 감정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멀어진 시간과 잃어버린 공간 속에서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 우리는 때론 너무 쉽게 단념하고 또 너무 늦게 후회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된 오늘처럼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누군가가 당신의 기억 속에 있다면 잠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누군가의 기억 속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